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참 안 좋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나흘째 200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하루에 400명대 나올 때하고 비교해보면 상황이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 그런데 오늘이 12월 31일이고 내일이 새해 첫날이라 또 많이들 모이실까 이게 또 걱정 아닙니까? 어쩌면 좋을지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시죠?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0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55명. 많이 줄었어요. 줄긴 줄었는데 이제 200명대도 옛날엔 많다고 생각했는데 좀 진단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200명대 제자리 숫자도 익숙하지 않은 숫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확산세가 확실히 꺾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어제 255명이고요. 국내에서 251명, 해외 입국이 4명이 확진됐습니다. 기장군의 사업체와 연제구 실내체육시설에서 신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기장군 사업체 같은 경우는 21일 1명 확진된 이후에 총 12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연제구 실내체육시설에서도 2명이 28일 확진된 이후에 4명이 추가로 확진되었고 관련 접촉자 168명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통시장, 학교, 요양병원, 목욕탕 같은 기존의 집단 감염 곳에서도 추가 감염 사례가 속출되었습니다. 네.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해외 입국자들도 확진자가 있었는데 그중에 2명한테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 확인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한 명에는 가족 차량을 이용해서 부산에 도착했는데 다음 날인 22일 날 확진이 되었습니다. 또 한 명은 22일 독일에서 인천공항 입국을 한 이후에 입국자 전용 교통편으로 부산을 왔는데 23일 날 확진 판정이 됐습니다. 예. 현재 이제 2명 다 무증상 상태를 유지하고는 있는데 관련 접촉자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오미크론은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은 되고 있고 아마 한 달 이내에 우세종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곧 지역사회 감염의 어떤 발표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초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즉 오미크론에 대해서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중증 자체가 심하지 않아서 좀 더 새로운 방역 수칙을 좀 만들어 나가겠다. 어떤 것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기존의 방역 수칙은 오미크론이라는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수칙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거리두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거리두기는 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이유는 주로 병상 가동률 그리고 변이 등 유행 상황 그리고 3차 접종 등 예방 접종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리두기 계획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전반적으로는 영업 시간의 연장 그리고 규제 완화라는 방향으로 일단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규제 완화 쪽으로 좀 가려고 하니까 이 다중 이용 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 패스도 조금 단계적으로 대상을 줄여 나간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실내외의 어떤 여부 그리고 밀접도와 관련된 고려를 해서 방역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 패스의 의무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건은 미접종자의 감염의 어떤 정도나 그리고 중증도나 사망의 정도가 낮다는 전제가 있어야 이렇게 하겠다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방역 패스가 결국 미접종자에 대한 상대적인 편견이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 이 이유는 미접종자를 위한 방역의 어떤 보호작용으로 방역 패스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매주 발표하는 코로나19 평가의 부분들도 주간 평가와 4주간의 단계 평가, 위험도 높은 상황의 평가는 긴급 평가도 좀 개선할 방법이고요. 향후에는 재택 치료의 확대 그리고 위중증도 환자 치료의 병상과 의료진 확충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초기의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시는 재택 치료 중심과 결국 중환자 위주의 입원 이 형태로 재편하는 큰 틀에서의 방역 패스의 완화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 휴대폰이 1월 3일부터 이 방역 패스 있잖아요. 요 QR 코드 찍는 게 바뀌어서 업그레이드해서 나오더라고요. 접종 완료 후에 맞습니다. 며칠 경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2차 접종 후 뭐 14일 지남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게 3차 접종 뭐 4차 접종 뭐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는 방안인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당장 말씀하십시오. 이게 아마 6개월 동안의 방역 패스를 유효기간을 줬기 때문에 아마 2차 접종을 끝나고 난 뒤에는 6개월이 도래하면 아마 기존의 QR코드를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알림이 울리고 심지어는 유효기간이 지난 분들은 이렇게 알림음이 울리게 돼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실 확률이, 그러니까 이용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3차 접종을 부스트샷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큐브 앱을 통해서는 며칠이 남았는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외에 카카오나 뭐 토스나 이런 기타의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대충 2주 남았다, 뭐 1주 남았다 정도의 기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이제 지금 3차 접종을 아직 안 하신 분들 중에 보니까 이제 2차 맞고 원래는 6개월 이제 안에만 맞으면 된다 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3차 맞았는데 또 뭐 나중에 4차 이런 얘기 나올까 봐 최대한 6개월 꽉 채운 다음에 맞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4차는 물론 뭐 함부로 예단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4차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가 정말로 빈약합니다. 그래서 물론 4차 예방접종을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 누구도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그 접종의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뭐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방역의 수칙 전체가 아마 바뀌어질 확률은 굉장히 높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오미크론을 변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차 접종이 꼭 필요한 단계이고 뭐 3차 접종에 대한 우려는 훨씬 조금씩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작용 난도 좀 줄고 하니까 조금은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시고 접종을 기간 내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가 발표가 되는데 정부에서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한 2주 정도 고민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해가지고요. 연장 쪽으로 좀 많이 얘기가 되던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은 4명, 다중 이용 영업시설은 현재 뭐 식당, 카페나 9시, PC방, 영화관 등은 10시로 제한한 연행 조치를 아마 연장할 확률이 높고요. 그런데 뭐 이 연장은 지금의 위험도나 사망도가 아직도 꽤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확실히 완화세가 떨어진다면 아마 또 이전의 상태로 조금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인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시기하고 범위 때문에도 좀 논란이 많은데 교수님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원래 내년 2월 1일 날 방역 패스가 적용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이 시기를 한 달 정도 최종적으로 연기하는 방법으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또 방역 패스를 했을 때는 2월 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번 달 27일까지 백신 1차를 접종 완료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한 달 정도 여유를 가지게 됐는데요. 청소년 접종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뭐 12세 이하의 소아아이들 이게 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한 방향으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의 지금 이제 그 확산세 또는 이런 감염의 정도를 봤을 때는 분명히 청소년들이 통해서 매개로 돼서 확산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접종을 미룰 수는 없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인 건 맞고요. 위험도가 높은 소아일종 그리고
어르신을 같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 청소년 경우에는 접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저도 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의 PCR 검사로는 이제 확인이 좀 안 되고 그래서 뭐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나왔는데 이제는 뭐 한 서너 시간 정도 지나서 오미크론이다라고 판별할 수 있는 PCR 검사 시약이 이제 국내에서 개발돼서 어제부터 사용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존의 방법으로는 너무 오랜 시간 지나고 난 뒤에 이게 되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된 PCR 방법으로는 3-4시간 정도로 대폭 단축이 되고요. 이 방법으로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 기존 변이 4개와 오미크론 변이까지 한 번에 이걸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계에서 최초로 이렇게 할 수 있는 PCR 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떤 역학 그 조사를 좀 디테일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세세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앞으로는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이런 빠른 진단과 어떤 대응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그 우리나라의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면에서는 이러한 검사법은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코로나 상황 겪으면서 세계 최초로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참 뿌듯한데 그러니까 치료약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백신 치료제 이런 것들은 논란이 있지만 그 진단 키트에 대해서는 논란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 우리 교수님 진짜 코로나19 상황 전해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산 시민 여러분 올해도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내년에는 치료약제 개발 등으로 아마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내년에 부산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교수님 제가 호랑이 기운을 좀 넣어드리겠습니다. 새해도 건강하십시오. 예.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